안녕하세요. 화려한 할리우드의 이면에는 미스터리에 쌓여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요트 문화라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억만장자들의 요트 문화라는 어두운 세계를 탐험하며 부와 권력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함께 떠나볼까요? 1살의 연구, 엘리 나하스 스캔들. 프랑스 리비에라의 화려한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칸 영화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긴 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베니티 페어의 폭로 기사에 따르면 이 권위 있는 행사의 그림자 속에서 비밀스러운 고급 에스코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2007년에 칸에서 불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레바논 사업가 엘리 나하스와 연관된 이 숨겨진 세계는 모두의 상상보다 훨씬 더 우려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성들은 호화로운 호텔, 고급 요트, 그리고 칸이 내려다보이는 외딴 별장에서 최상류층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받거나 속아서 오게 됩니다. 전업 에스코트부터 모델, 미인대회 우승자까지 다양한 이 여성들은 종종 속임수에 덫에 걸려들게 되죠. 어떤 이들에게 칸은 1년 중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자 희망의 불꽃으로 여겨집니다. 파리의 에스코트들과 현지 서비스 제공자들 모두 이 축제에 이끌리는데 이곳에서는 수입이 하늘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니스에서 시간당 약 20만 7천 원이라는 보통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럭셔리 컴패니언으로 알려진 이들은 하룻밤에 자그마치 552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칸의 많은 30에서 40척의 고급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슈퍼리치들을 위한 물 위의 놀이터로 변합니다. 이 요트들 위에서는 종종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모델 등 최대 10명의 여성들이 부유한 후원자들을 접대합니다. 은밀한 관행 속에서 지불금은 선물이라고 적힌 봉투에 담겨 이 비밀스러운 세계에 또 다른 비밀의 장막을 더합니다. 칸 영화제의 어두운 이면이 이 정도일 줄이야. 놀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요트 문화 개혁. 할리우드와 상류층 사회에서 요트 문화는 여성 유명인사들이 억만장자나 권력자들이 소유한 호화 요트에 초대되는 행위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초대는 돈, 특혜 또는 다른 형태의 거래를 약속하며 이루어집니다. 요트는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고급 식사, 끝없는 파티, 그리고 최고급 편의시설이 갖춰진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의 배경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계에서 요트 문화는 동반자 관계나 어쩌면 그 이상을 대가로 부를 교환하는 이연 부담이 큰 거래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그림자 같은 관행이 어떻게 칸 영화제의 화려함과 얽히게 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더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괜찮으시죠? 3칸 영화제와의 연관성. 숨막히게 아름다운 프랑스 리비에라에 자리 잡은 칸 영화제는 영화와 럭셔리가 어우러진 눈부신 축제입니다. 매년 5월 거의 2주 동안 칸은 세계 영화의 심장부로 변모하며 영화 제작자, 배우, 그리고 유명 인사들로 이루어진 엘리트 집단을 이 그림 같은 안식처로 끌어들입니다. 축제의 중심에는 반짝이는 지중해 옆 크루아제트 거리를 따라 자리 잡은 상징적인 팔레데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설적인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카메라 플래시와 열광하는 팬들의 함성 속에서 스타들을 맞이합니다. 꿈이 무대의 중심이 되는 순수한 화려함의 순간이죠. 하지만 이곳은 세계 영화 산업의 실력자들이 모이는 숨겨진 세계이기도 합니다. 감독, 프로듀서, 배급사들이 영화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래를 성사시키는 곳이죠. 그러나 칸은 또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어 호화로운 개인 요트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립니다. 종종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열리는 이 모임들은
스포트라이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정한 권력과 특권이 어우러지는 장소입니다. 칸은 브래드 피트, 안젤리나 졸리, 니콜 키드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영화 제작자들과 업계의 거물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축제의 사치스러운 이면을 실제로 이끄는 것은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거나 수익성 높은 거래를 확보하려는 부유한 후원자들과 투자자들입니다. 4. 요트 거래의 역할. 칸 영화제가 화려한 레드카펫으로 전 세계를 눈부시게 하는 동안 진짜 드라마는 지중해 연안의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곳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곳에서 세계의 엘리트들이 어울리며 비즈니스와 쾌락이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따스한 햇살과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고 파트너십이 구축되며 이 특별한 영역에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영향력 있는 유대 관계가 굳건해집니다. 요트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칸의 매력의 핵심입니다. 손님들 중에는 요트 걸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델, 배우, 인플루언서, 그리고 유명 전문직 종사자들이 매혹적으로 뒤섞여 있으며 각자 축제의 자석 같은 화려함에 이끌려 이곳을 찾습니다. 일부는 승무원으로, 일부는 손님으로 와서 모두가 칸의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와 사치가 충돌하는 칸의 세계이며 진정한 영향력자들은 종종 무대 뒤에서 수백만 달러짜리 요트 갑판 위에서 조용히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유명인사들이 왜 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어쩌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5. 유명인사들이 요트 문화에 참여하는 이유. 유명인사들은 단순히 사치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 영향력, 그리고 지위를 얻기 위해 요트의 세계에 이끌립니다. 요트 문화는 호화로운 휴양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경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독점적이고 판돈이 큰 행사로 가는 관문입니다. 모델과 여배우들은 이국적인 장소나 사치스러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인맥을 위해 이 항해에 기꺼이 합류합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최대 69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요트 대여 비용은 오직 최상류층만이 이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영향력은 더욱 가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이 진정으로 성공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인맥은 중요한 역할이나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블록버스터 영화의 역할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 확보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요트 문화는 또한 유명인사와 억만장자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거래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최종적인 목표는 훨씬 더 개인적인 것, 즉 이 부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요트 세계의 비밀스러움은 그 매력을 더합니다. 엿보는 눈길에서 벗어나 유명인사들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사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유명인사들이 사회적 명성, 금전적 이득,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생활 방식의 약속에 이끌려 이 독점적인 세계의 일원이라는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예를 들어 킴 카다시안의 경우 말레이시아 사업가 조 로우가 주최한 파티가 끝난 후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고 떠났다는 소문이 무성하며 이 비밀스럽고 화려한 세계에 대한 그녀의 연루 의혹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6. 유명인사들을 둘러싼 의혹들. 글쎄요. 그녀뿐만이 아닙니다.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의 해고록은 모델 세계의 이면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헤일리 비버, 벨라 하디드, 켄달 제너와 같은 모델들이 단순히 화려한 요트 파티 이상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이 호화로운 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한 외출이 단순한 휴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셀레나 고메즈가 켄달 제너, 지지 하디드, 세이 미첼, 조세핀 스크라이버, 데본 인저와 함께 두바이로 신년 여행을 떠난 것이 가장 화제가 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그룹은 두바이의 저명한 인사들의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그들이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축하하는 모습 때문에 제공된 환대가 추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실에 입성하기 훨씬 전에 메건 마클 또한 비슷한 추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류층 사교계를 통해 해리 왕자를 소개받았다고 알려진 그녀는 요트 위에서 사진이 찍혔고 한때는 일광욕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유명 인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촉발했지만 확인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기심을 더하는 것은 138 워터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주로 생수를 판매하지만 인스타그램에는 비키니를 입은 모델들이 때로는 도발적인 포즈를 취하며 138 로고를 드러내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회사가 브랜드를 홍보한다는 명목하에 부유한 고객들이 동반자와 은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이중적인 목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7. 유명인사들을 위한 금전적 유인. 한 영화 산업 내부자는 전문 에스코트와 불을 대가로 친밀한 관계를 교환하는 B급 또는 C급 할리우드 여배우나 모델 사이의 경계가 종종 모호하다는 혹독한 현실을 폭로합니다. 칸 영화제에서 호화로운 요트의 갑판을 장식하는 이 여성들은 요트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누구이며 그 황금 빗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비밀스러운 세계에 얽힌 유명 인사들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의 해고록 마이 바디가 그 흐릿한 진실을 드러낸 이후 벨라 하디드와 헤일리 비버 같은 이름들을 둘러싼 추측이 무성합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 금융가 조 로우와 함께 슈퍼볼에 참석하는 대가로 3억 1,0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조 로우는 요트에서 비슷한 거래를 주선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요트 문화라는 숨겨진 세계를 살짝 엿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억만장자의 과잉이 가진 어두운 유혹에 이끌려 들어가는 걸까요? 최상류층의 비밀은 이제 막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조 로우의 사례. 한때 사치와 과잉의 상징이었던 조 로우는 이제 필사적으로 법망을 피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추문에 가까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특히 유명 인사들에 대한 그의 집착은 유명했습니다. 2019년 대학 시절부터 페리스 힐튼에게 매료되었던 로우는 캐나다의 고급 스키 리조트 히슬러로 가는 전용기 여행을 시작으로 화려한 만남의 연속을 주선했습니다. 로우의 씀씀이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힐튼이 단지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1억 3,800만 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으며 그녀의 생일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선물했고 라스베이거스의 베네시안 타오 나이트클럽에서 바카라를 즐길 때는 3억 4,500만 원어치의 카지노 칩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무모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트로페의 호화로운 레갸브디 루아 나이트클럽에서 금과 사치에 둘러싸여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한 번은 터무니없는 과시 속에서 로우는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 결국 한 병의 크리스탈 샴페인을 사는데 200만 유로를 썼고 페리스 힐튼은 이를 축하하며 군중에게 뿌리는 유명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과 매력 뒤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조 로우는 현재 악명 높은 1MDB 스캔들에서 자신의 역할 때문에 국제적으로 수배 중이며 자그마치 6조 2,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 숨어 지내며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호화 요트와 그 매력. 하지만 이미 부유한 유명인사들이 왜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 엘리트들의 여가 활동과 동의어가 된 가장 호화로운 요트 몇 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린호를 예로 들어보죠. 단 일주일간 이 요트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69억 원이며 빌 게이츠가 가족 휴가를 이 물 위의 낙원에서 즐기기 위해 지불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꿈만 꿀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린호는 VIP 스위트룸을 포함한 12개의 스위트룸에 24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머무는 장소 그 이상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천국입니다. 옛바, 피자 오븐,
대파냐끼 그릴이 있는 선데크를 상상해 보세요. 실내 암벽 등반벽, 2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스파, 그리고 심지어 비치 클럽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호화로움의 유혹은 특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린호와 같은 요트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연간 운영 비용만 해도 552억 원에 달할 수 있는데 이는 산드라 블록이 그녀의 전성기에 벌어들인 수입의 2배입니다. 텔레비전 에피소드당 3,450만 원을 버는 여배우들에게는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서린호의 헬리콥터 착륙장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6,210만 원이 드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버는 돈을 훨씬 능가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과잉의 세계에는 서린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억만장자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소유한 9,660억 원짜리 거대한 요트 이클립스는 칸 영화제의 단골 손님입니다. 2개의 헬리콥터 착륙장, 24개의 객실, 2개의 수영장, 온수 욕조, 그리고 디스코 홀을 갖춘 이클립스는 호화로움의 결정체입니다. 이 요트는 70명의 승무원을 필요로 하며 연간 운영 비용은 966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오직 초부 유층만이 이러한 사치를 감당할 수 있으며 이 세계에 합류하기 위해 일부가 겪는 고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화려함 뒤에는 결코 헤드라인에 오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오싹한 이야기입니다. 이 호화로운 휴가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10. 요트 문화에 대한 익명 제보. 얼마 전 한 젊은 여배우가 상류층 사교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둠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쉬운 돈과 사치라는 약속에 이끌려 이 세계로 들어섰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690만 원을 받은 후 그녀는 프랑스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요트와 부유한 남자들의 세계에 던져졌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임무는 예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곧 굴욕적인 대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옷을 입지 않은 남자들이 여성들을 희롱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나날은 끊임없는 굴욕의 악몽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여성들은 동유럽 출신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의 절박함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소위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은 끊임없는 착취의 순환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이 남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최종 목표는 판돈이 훨씬 더 높은 가장 부유한 남자들이 소유한 개인 요트에 선택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끔찍한 위험을 수반했습니다. 주최자들은 여성들을 보내기를 주저했는데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시련이 끝날 무렵 여성들의 절반은 이 위험한 요트로 옮겨갔거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녀의 그룹에서 최소 1명의 여성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배우는 그 경험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트라우마를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울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도시로 돌아가기가 두려워 칸으로의 초대조차 거절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부적절한 활동에 참여한 적은 없었지만 빠른 돈의 유혹이나 부유한 남편에 대한 약속에 이끌려 굴복하는 다른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여배우가 바네사 라세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의 이야기는 상류 사회의 겉모습 아래에 있는 오싹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10일 익명의 소식통과의 인터뷰. 바이스 인터뷰에서 불안한 세부 사항을 공유한 익명의 소식통의 폭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년간 이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시간을 보낸 이 소식통은 그 안에 숨겨진 현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가장 사치스럽고 의심스러운 활동까지도 처벌받지 않고 자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선한 진미를 배달하는 헬리콥터는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들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소식통은 빈번한 부적절한 행동,
만연한 약물 사용, 그리고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부유한 개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법적 허점을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는 유감스럽게도 흔하며 피해자들은 종종 상당한 합의금으로 조용히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가 묘사한 요트 위의 삶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으며 악명 높은 인물들, 과도한 파티, 그리고 탐닉적인 과잉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혜로 비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